자, 이렇게 카드 형태가 만들어진 아이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상세보기 페이지 넘어가는 건 일단은 빼고 여기 좋아요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좋아요가 체크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네. 자, 좋아요라는 기능을 만들려면은 우리는 앞전에 배웠던 기능이 해당 아이를 클릭한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여기 카드 부분입니다. 다른 걸 일단 지금은 달아도 되겠죠. 자, 그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할 거니까 여기다 on 클릭 써줍니다. 자, on 클릭을 하면은 클릭을 했다라고 뭔가를 표시할 수 있게 뭔가 해주겠죠. 자, 그럼 이 아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자, fn 체크 뭐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주게 하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수행하는 곳은 위쪽에 있는 이곳에 저는 const fn 체크라는 함수를 수행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직 뭐 이곳에는 뭐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네요. 자, 뻔하죠? 기존에 있던 값과 변경할 데이터를 사용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추가적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라인은 자, const 자, favorite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set favorite 이라고 해서 자, use state 써주겠습니다. 이 use state를 통해서 처리할 라인은 해당하는 이 버튼의 버튼 자체 색깔을 바꾸셔도 되고 또는 이 하트를 바꾸셔도 되고 또는 둘 다 바꾸셔도 관계없겠죠.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건 그것을 통해 바뀐 어떤 값입니다. 그럼 그냥 넘버로 하는 게 제일 쉬울 테니까 얘로 하겠습니다. 자, use state를 썼으니까 당연히 불러와 줘야죠. import use state. 자, use state를 불러오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서 실제 적용할 라인은 이걸 통해서 값이 이 favorite에 적용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실제로 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좋아요 자리에다가 favorite 변수 값을 넣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괄호 안에서 사용할 라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하는 아이가 클릭을 했을 때 값이 0이면 favorite의 값은 0이면 1이고 1이면 0으로 해라 라고 값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이 아이를 그대로 리턴할 거니까 딱히 없고 바로 쓸 수 있게끔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알아서 함수 수행을 해서 favorite의 값이 0이냐 1이냐를 판단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한꺼번에 도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각각 따로 놀아요. 자, 각각 따로따로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 준 거고요. 이 0과 1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스테이트 컬러를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적용할 라인은 const 컬러라고 할까요? 아니면 스타일에 대한 데이터로 0인 경우와 1인 경우에 대한 값으로 써주면 되겠죠. 0의 경우는 기존의 값 그대로 쓰셔도 관계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컬러를 이용해서
적용을 쉽게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들어갈 i의 컬러는 검은색으로, 적용을 했을 때 바뀌는 컬러의 값은 붉은색으로. 자, 필요에 따라서는 글씨 색깔이나 이런 것도 바꾸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동일하게 바꿔주시는 것도 되겠죠. 그럼 이것을 적용하기 위한 위치는 MD favorite 위치니까 이곳에 스타일을 스타일 ARR 안에 들어갈 요 favorite 이라고 하는 변수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favorite이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 자체가 너무 길어서 좀 쓰기 그래요 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0과 1에 대한 데이터로 저는 그냥 체크하는 거니까 ck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 변수로 set ckn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이름을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좋아요에서 굳이 0과 1을 확인할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각각의 값을 바로 체크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겸사 나는 클릭을 했을 때 버튼에 들어가는 모양도 좀 바꿔주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이것뿐이 아니라 백그라운드 컬러나 나머지에 들어가는 내용들까지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도 관계없겠지만 얘는 그냥 이렇게 따로 두고 const btn style 똑같이 ALR 할게요. 은 자, 요 뒤에 들어가는 배열은 글씨 색깔 컬러는 흰색으로 쓸 예정이고요. 폰트 웨이트는 조금 굵게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색깔은 이 연두색 계통의 컬러니까 AADDAA 라고 해서 샵 넣어주고 제가 바꿀 아이의 컬러는 조금 더 어두운 아이로 바꿔주면 좋을 테니까 샵 5, 9, 5 이런 식으로 채도를 떨어뜨리면 이 아이에 대한 내용들을 이곳 버튼부에 들어가는 형태로 스타일을 써줄 수 있겠죠. 물론 이것에 의한 아이콘의 색깔은 다시 바꿔주셔야 될 거예요.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이죠. 기존의 거는 컬러가 진해야 되니까. 자, 붉은색이 들어왔을 때는 거의 티도 안 나는 상황이니까 요거는 똑같이 흰색으로 가던가 해줘야겠죠. 그럼 처음에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바뀌는 걸로 인식됩니다. 가장 여러분이 인식하기 좋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좋아요가 저 색깔이니까 되게 별로네요. 자, 네, 적어도 이렇게는 얘도 사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네, 됐습니다. 이게 낫겠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좋아요 누르면, 근데 사실은 이 버튼에 좋아요 버튼 눌러 요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 시각으로만 좋아요가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예. 이건 시각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이 형태에서는, 아니 실무적으로 들어가 놓고 보면 그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서버에 저장이 돼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가. 뭐 전송하고 하는 걸 떠나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런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끔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버튼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해주거나 아니면 버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인풋의 체크들을 상황을 넘겨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 폼으로 원래 잡아줘야 하겠지만 그것까지 안 하더라도 인풋 요소로, 자, 타입 체크박스를 넣어 주셔야 체크를 했니 안 했니를 담아줄 수 있겠죠. 자, 데이터를 넘겨주기 위한 name, 그 다음에 value는 뭐 좋아요 체크 뭐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뭐 버튼으로 제가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바로 체크한 게 이거 인풋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딱히 없다 그러면 레이블로 그냥 for 통해서 이곳에 들어갈 아이디와 함께 적당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favorite 체크 뭐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블에 대한 아이를 만들어 놨고요. 인풋이든 레이블이든 사실 둘 다 보일 이유가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스팬에다가 해당하는 아이에 데이터를 넣어서 스팬 자체를 디스플레이 논이 아니라 숨길 거니까 클래스 네임을 블라인드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이때 수정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id죠. 자, id를 이렇게 해버리면 모두 다 동일한 id가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되죠. 그러니 id 자리에 들어갈 i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데이터 들어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id, 그럼 인풋에 각각의 id가 반영이 되겠죠. 다운표가 있네요. 마찬가지 네임도 뭐 동일한 거 쓰실 거라면은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좋아요 체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 자체가 각각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여러 개 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일괄 전송되는 게 아니라 온리 하나를 기준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임도 따로 아이디도 따로 각각 처리를 하겠죠. 그럼 이 얘기는 for에 들어간 연결되는 i는 이 id와 동일하게 연결하니까 당연히 for 자리도
data.id로 연결해서 쓰셔야 둘이 연동이 될 겁니다. 물론 보이진 않기 때문에 얘 자체를 뭘 건드리거나 할 거는 없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 상태를 당장 보시면 전혀 뭐 볼 게 없죠. 바뀐 자체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안에는 제가 블라인드로 인풋 태그를 열심히 담아 놓았습니다. 숫자를 그냥 03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대로 쓰는 것으로 표현은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id를 이런 넘버링보다는 정확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id가 아니라 뭐 다른 중요한 어떤 이름으로 추가 내용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A01, A02, A03 이렇게만 달아주셔도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냥 괜히 체크 네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체크 네임이라고 해놓고 뭐 카드 01020304 이렇게 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체크네임이라고 추가로 달아주면 우리는 id 대신에 체크네임이라고 바꿔주시면 제이슨 데이터에 들어있는 체크네임을 추가로 달아줬으니 아까 01020304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id를 가지겠죠. 대신에 4가 들어가는 거는 뭐 폼 요소로 잡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고요. 그냥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폼 안에 무조건 담아주시는 게 좋다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스펜으로 블라인드 하지 않고 저는 폼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점점 복잡해지겠죠. 자, 폼하고 뭐 필드 셋하고 뭐하고 뭐 들어갈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중요한 것만 인풋만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전송하기 위해서는 체크드의 상태를 가지고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장 뭐 체크드를 전송할 값을 뭘로 할 거냐, true, false 또는 체크드와 체크드가 아닌 none이라고 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true, false가 제일 좋겠죠. true, false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체크 n이라고 하는 아이를 그냥 다이렉트로 넣으면 0과 1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위쪽에 함수로 따로 만들어서 쓰셔도 되긴 하겠지만, 여기다 그냥 다이렉트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드라고 하는 자리에다가 JS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놓고요. 함수를 사용하는 곳에다가 ckn 이라고 하는 아이가 0이냐 1이냐, 그냥 0이면 1이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1이면 true니까
true를 반환하는 거고, 아니면 false를 반환해 주면 되겠죠. 이 자체를 통으로 쓸 거니까 저는 중괄호 없이 바로 써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별도로 따로 빼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용할 거냐 라는 이야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결과물은 자, 체크들 할 때도 무조건 폼이라는 데이터 영역 안에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온체인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온체인지 쓰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유즈 스테이트를 써야 돼서 결국엔 여기다 값이 들어와야 되니까 함수를 따로 빼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자, use 아니다. 그럼 이거를 뭘로 가면 될까요? fn 이거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온체인지로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가면 그대로 가면 에러가 날라나? 체크드의 인풋에 pass string or number 자 경고가 나온 상태니까 그냥 이것도 데이터를 들어오게끔 해주는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 단순하게 CKN이라고 써버리면 0과 1밖에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따로 빼서 쓰는 게 좋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인풋 요소가 뭐가 되는지 한 번 더 보시고 이걸 가지고 데이터를 전환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처럼 코드를 써주는 수밖에 없게끔 해놨네요. CKN을 쓰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끔. 자, 여기다가 use state를 한 번 더 써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자, use state에 들어가는 데이터 const 자, CKN이 아니라 checked와 set checked로 쓰고 use state 라고 써서 기본적으로는 none 체크 안 한 걸로 해놓고요. 내가 체크들 하겠다라는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fn 체크들을 어차피 사용하시면 동일하게 결과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므로 이곳에다가 그대로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로 처리된 이곳에다가 동일하게 저는 이 함수도 또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래서 체크드란 값으로 여기 써줄 겁니다만 체크드라는 값으로 전송이 되게끔 데이터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값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체크드라는 곳에. 자. 리드오니는 어차피 있는 거 용도니까 상관없. 내가 바꾸는 거죠. 리드오니가 들어가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럼 여기다가는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크드를 먼저 해볼까요? 체크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자, 여기 체크드라고 들어간 거 보이시죠? 체크드는 체크드다라고 쓰는 거는 이렇게 체크드라고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논이니까 논일 때는 값이 여기 없다라고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가네? 아까 난
사라지더니 일단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내가 써야 되는 거 뭐 그대로 가셔도 되기는 하겠지만 어차피 이때 들어가는 전송된 값을 쓸 거잖아요. 그러니 요 ckn이라고 하는 아이를 자 기준으로 ckn이 0이면 1이면 제가 적용할 아이는 체크드고요. 그렇지 않으면 non이라는 값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딱히 들어올 전송할 값은 없고 바로 함수로 수행하면 되는 거니까 바로 수행하게끔 넣어줍니다. 몇 가지 에러가 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변수의 이름이 체크드라는 이름하고 겹치면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약간 꼬이는 게 좀 있나 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안에 들어가는 값의 문제였는데 들어가는 데이터가 체크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 체킹이라는 데이터는 여기 그냥 요 체킹 아까 0과 1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넣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실 이걸 안 쓰고 ckn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ckn을 써도 뭐 실질적으로는 전혀 보시는 바와 같이 해결은 되더라고요. 오로지 뭘로 보는 거냐면은 해당하는 수치가 true냐, false냐, 1이냐, 0이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딱히 언급을 할 필요도 사실은 없고 그냥 동작만 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콘솔 타겟으로 제가 찍어 본 것도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라고 확인하려고 찍었던 건데 얘를 직접적으로 제가 타겟을 할 일이 없잖아요. 인풋 자체가 인풋 자체를 직접적으로 타겟을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체인지도 사실은 쓸 일이 없어요. 체인지를 쓸 일이 없고 그냥 쓰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풋 요소가 들어가는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onChange가 무조건 들어가 주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자, 해당하는 아이의 전제 조건 어떤 데이터가 변했다면 그 데이터를 변한 것을 수행해라 라고 하는 데이터 필요하고 이 수행된 데이터는 이 fn 체크라고 하는 아이를 기준으로 동일한 함수로 사실은 동작하기 때문에 얘로 사용하시면 그 값은 문제없이 처리가 됩니다. 자, 이런 약간의 좀 복잡한 과정을 살짝 거치 주어야 공통변수로 들어가는 i에 체크가 되었을 때 들어가는 i에도 데이터가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웃기는 거는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분명히 체크는 돼요. 그쵸? 왼쪽 이것도 찍어 볼게요. 직접적으로 찍었을 때 없고요. 찍어요. 앞에를 찍어요. 체크된 상태예요. 값 안 나오죠. 풀고 뒤에 걸 찍어요. 마찬가지 체크는 되지만 값이 안 나오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인풋 요소의 버그라고 해야 될지 특징 중에 하나인데 희한하게 그 값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아이를 직접적으로 다시 언급을 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별도로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든 뭔가를 통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찍어 보시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지만 똑같이 안 나오죠. 이때 체크드라고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값을 수행할 수 있게끔 단순하게만 보이는 이 형태로 뿐이 아니라 실제로 값을 전달할 수 있게끔 따로 하나를 만들어서 유즈 스테이터로 동작시키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이상하게 뭐 단순하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이렇게 별도로 하나를 얘가 아니라 체크드라고 하는 여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따로 잡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시각적으로 보이는
내용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클릭을 했을 때 해당하는 어떤 전제 조건이 걸리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게 된다라는 점만 우선 얘기를 드릴게요. 자, 앞전에 했던 내용에 제가 틀린 것들 싹 뜯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거는 아래에 있는 버튼 부분의 체크 사항인데요.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자, 몇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자, 인풋 요소를 넣으면 우리가 의뢰에 많이 동시에 같이 쓰는 건 레이블이잖아요. 어차피 데이터를 전송하고 접근성 고려하고 한다면은 당연히 레이블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잘못 썼어요. 죄다. 그래서 자, 근데 뭐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막 고치려는 건 아니라 잘 보세요. 스팬이 있을 필요가 없고요. 인풋에 대신에 인풋은 가려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보이게 할 거니까 스팬은 지우고요. 이거는 그냥 일렬로 그냥 인풋의 설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버튼이 필요가 없어요. 레이블이에요. 버튼을. 왜? 인풋과 연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레이블에다가 for 이용해서 써야 되는데, 이때 들어가는 for는 인풋의 id잖아요. 그러니 데이터 이름을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내용이 좀 길어지니까 조금 조정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아직 다 안 고쳤습니다. 자, 확인을 해봤더니 그래도 에러가 나더라고요. 대체 이 에러가 뭘까 하고 쭉 훑어봤더니 다른 에러부터 있구나. 체크드나 뭐 이런 거 먼저 잡아난 다음에 추가 설명 먼저 해야겠네요. 자, 여기 레이블을 클릭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어졌죠. 왜냐면 레이블을 클릭하면 인풋과 자동으로 연동이 되니까, 인풋과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만들 거니까 레이블의 온 클릭 자체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지울 거예요. 그래서 자, 레이블의 온 클릭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지우고, 그 다음에 또 쭉 봤어요. 쭉 봤더니 실제로 변하는 건 온체인지, 얘가 인풋이 변할 때 사용되는 것은 위에 있는, 자, 이 데이터 변하면 돼요. 변해야 무언가 값을 확인을 해줄 테니까 그 값을 전달이 돼서 그 값에 대한 ckn이라고 하는 타입이 적용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체크드의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ckn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 정확한 표현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체크드의 부분은 지우고 이 함수가 처리됐을 때, 데이터가 변했을 때 값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함수, 아까 했던 다른 함수 굳이 필요 없어서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onChange에다가 이벤트 달아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벤트의 타겟, 해당하는 아이가 가리키는 체크드 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체크드 상태를 확인을 해서 체크드 결과값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려고 봤더니 여기 아까 뭐 for, did, mean 써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보고요. 여기를 체크를 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true, false가 해결이 돼 버려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을 제가 굉장히 헷갈리게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자, 체크드 상태로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속성 대체를 볼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물론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const 체크 스테이트라고 해서 set 체크 스테이트를 use state라고 써서 표현하셔도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없으면 비워놓고 해당하는 이 값의 상태를 set 체크 스테이트에다가 그대로 던져주면 이 값이 여기에 들어오겠죠. 트루펄스로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값을 체크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대로 전달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체크 상태로 보여주는 거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는 조금 덜 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대신 뭘로 확인하는 거냐? 적용된 이 체크 상태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드로 보시는 것보다는 데이터 체크의 어떤 이름으로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 뭐 체크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체크드 속성에 대해서 가지고 값을 확인하시는 게 차라리 더 명확하게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속 에러가 나는 데이터가 뭘까 하고 쭉 읽어봤더니 이 for라고 하는 아이는 돔에 들어가는 HTML의 돔에 들어가는 속성명인 for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for하고 이름이 또 겹쳐요. 클래스와 동일하게 이름이 겹치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바꿔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뭔가 하고 봤더니 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써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for를 HTML4로 바꿔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으니 자, 이렇게 그러니까 HTML4로 바꿔주면 에러가 나지 않아요. 에러가 나지 않고 체크를 해도 원활하게 동작을 하고요. 앞에 체크박스를 하든 뒤에 있는 아이를 하든 동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줘야겠죠? 두 가지는 매우 쉽죠? 인풋 보이지 않게 만들려면 클래스 네임, 클래스 이름을 블라인드로 숨겨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레이블로 사용을 했으니까 레이블로 처리했던 i는 아까 카드 리스트 쪽에 제가 버튼에 대한 i를 만들어 놓았으니 버튼 대신에 레이블로, 또한 손가락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커서 포인터로 내용을 바꿔주셔야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원래 있던 아이대로 원활하게 동작이 됩니다. 자, 물론 포커스가 안 가요. 포커스가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풋에 포커스가 되면 그 뒤에 오는 레이블에다가 테두리를 주든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든 그림자를 주든 해서 뭔가 확인할 수 있게끔 달아주셔야겠죠.
이렇게 내용까지 써주셔야 되더라. 자, 밑에다 놓을게요. 처리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필요한 거 탭 다 가고 여기 탭 가는 거 보시나요? 탭, 탭 그림자 들어가고 탭, 탭. 근데 실제로 컬러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JS에서 카드에 들어가는 JS에서 스타일에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백그라운드 컬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굳이 넣지 않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써서 처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체크가 돼야 되는 거는 인풋에 돼야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체크가 아니라 데이터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는 거고, 온체인지. 그것에 대한 체크 상태 유무를 확인하는 건 체크 드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타겟에 대한 체크 상태 유무를 콘솔로 찍어 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결과를 확인을 해서 체크드 대신에 데이터 체크드 같은 다른 명칭으로 담아서 실질적으로 보시는 건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튼 대신에 레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 바꿔주시되 for 연동하는 이름은 for가 아니라 DOM 기능으로 HTML4로 바꿔서 사용하셔야 한다. 즉 리액트에서는 클래스는 이름 바꿔줘야 되고 for 이름 바꿔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더라. 자, 이런 데이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놓쳤으니 당연히 제대로 안 나왔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좋아요와 풀어주는 것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우리한테는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체크 상태를 보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권장하는 것은 이 UL을 감싸고 있는 아이에다가 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차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체크에 대한 상태값 유무를 전달해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처리를 한다 그러면 불러온 데이터 또는 우리가 이 fetch로 불러온 형태를 get이 아니라 post로 사용을 해서 그 값에다가 데이터를 추가로 담아서 전송하는 기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